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조선시대의 철학자이자 개혁가였던 율곡 이입니다. 500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건너 이 자리에 서니 시대는 달라졌지만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21세기는 제가 살았던 16세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복잡합니다. 하루에도 수천 가지 정보가 쏟아지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라는 압박이 있으며 SNS를 통해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시대이기에 마음을 닫고 본질을 바라보는 철학의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제가 평생 추구했던 것은 수기치인, 즉 자신을 닦아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권력자를 위한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건강하게 가꾸지 못하면 그 어떤 외적 성공도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 인내, 급하지 않은 마음의 힘. 성급함이라는 현대의 병.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빨리빨리라는 말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배달은 30분 안에 와야 하고 메시지는 즉시 답해야 하며 성공은 젊을 때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성급함은 마음에 끊임없는 불안을 낳습니다. 제가 살았던 시대에도 성급함은 문제였습니다. 많은 선비들이 과거 시험에 급급하여 진정한 학문의 길을 놓쳤고 조정의 관리들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나라의 미래를 희생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성학지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으며 천천히 쌓아가는 공부만이 진실로 견고하다. 인내의 실천, 기다림의 지혜. 인내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 꽃봉오리가 천천히 피어나는 시간을 믿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구체적인 조언은 이것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인내의 기술. 첫째, 3초 호흡을 실천하십시오. 화가 날 때, 조급해질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3번 깊게 숨을 쉬십시오. 이 짧은 순간이 감정과 나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저는 이를 마음에 여백을 두는 것이라 불렀습니다. 둘째, 작은 성취의 기록을 남기십시오. 큰 목표만 바라보면 지치기 쉽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면 인내의 과정 속에서도 성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매일 경목 요결을 쓰며 학문의 작은 진전을 기록했습니다. 셋째, 비교의 창을 닫으십시오. SNS를 볼 때마다 타인의 화려한 순간과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번 SNS를 보지 않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 시간에 자신만의 속도로 걸으며 자신만의 길을 확인하십시오. 인내가 가져오는 내적 평화. 인내를 실천하면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남들보다 늦는다는 불안감이 줄어들고 자신만의 리듬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심인명, 즉 마음을 편안히 하고 자신의 운명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관직에서 물러나 향리에 머물렀던 시간들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세상은 제가 한가롭게 지낸다고 비난했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철학을 완성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진정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 배움, 끝없는 성장의 여정. 배움은 학교를 졸업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스펙과 자격증으로 배움을 측정하려 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면 배움이 끝난 것처럼, 직업을 얻으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배움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몰두했지만 5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배우는 학생이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날마다 낡아진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이를 일신우일신이라 합니다. 배움의 진정한 의미. 배움이란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지혜, 배움 마이너스 세상을 이해하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는 통찰을 기르는 것입니다. 덕의 배움 마이너스 인격을 기르고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인간다운 품성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배움이 아닙니다. 행의 배움 마이너스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암과 행함은 하나라는 지행합의를 강조했습니다.
건강한 삶의 방식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일상 속 배움의 실천. 현대를 사는 여러분께 제안하는 배움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15분의 정신적 독서 시간.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하루 15분만 깊이 있는 책을 읽으십시오. 자기계발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소설, 철학, 역사, 과학 등 자신의 시야를 넓혀주는 모든 것이 배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읽은 내용을 곱씹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한 배움. 현대인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패야말로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저 역시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다가 왕과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 개혁에는 단계와 설득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실패했을 때 무엇을 배웠는가? 라고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대화를 통한 배움. 다른 사람과의 대화는 책보다 더 큰 배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성원 선생과 평생에 걸쳐 나눈 편지와 논쟁은 제 사상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고 다른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자체가 배움입니다. 경험의 성찰. 매일 잠들기 전 5분간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어떤 순간에 성장했는가? 내일은 무엇을 다르게 하겠는가? 이러한 성찰을 저는 일일신, 즉 날마다 새로워지기라고 불렀습니다. 배움이 주는 마음의 건강. 배움은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는 호기심과 설렘을 느낍니다. 이것이 우울과 무기력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또한 배움은 겸손을 가르칩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러한 겸손은 타인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저는 무지의 질을 강조한 소크라테스의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현대의 많은 갈등이 내가 옳다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배움을 통해 겸손해질 때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세 번째, 가르친 마음을 닦는 지혜, 수양의 실천. 수양이란 무엇인가? 수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현대인들이 막연하거나 구시대적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수양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건강하게 가꾸는 모든 과정입니다. 저는 이 기론을 통해 우주와 인간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이, 즉 선한 본성이 있지만 동시에 기, 즉 감정과 욕망도 있습니다. 문제는 기가 혼탁해지면 이를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부정적 감정과 과도한 욕망이 우리의 본래 건강한 마음을 가린다는 뜻입니다. 마음 닫기의 구체적 방법. 첫째, 경의 실천 마이너스 집중하는 마음. 경이란 공경한다는 뜻이지만 제가 강조한 것은 한 가지에 온전히 집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현대인들은 멀티태스킹에 익숙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일하면서 메신저를 확인하고,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이런 분산된 주의력은 마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경의 실천법. 식사할 때는 음식의 맛과 질감에만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 식사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스마트폰을 지우고 그 사람의 눈을 보며 온전히 경청하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 일만큼은 완전히 몰입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를 통해 산만한 마음을 모으는 훈련을 합니다. 둘째, 성찰 마이너스 자기 관찰.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 마음을 살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그 감정은 어디서 왔는가? 나는 올바르게 반응했는가? 이러한 성찰 없이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성찰의 실천법. 감정 일기를 쓰십시오. 하루의 주요 감정 3가지를 기록하고 그 감정이 일어난 상황과 이유를 적어 보십시오. 특히 부정적 감정 분노, 질투, 불안이 일어났을 때는 내 마음에 어떤 필요가 충족되지 않았나? 를 물어보십시오. 주 1회 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산책하거나 조용한 곳에 앉아 한 주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셋째, 절제 마이너스 욕망의 조절.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부추깁니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많은 좋아요. 이러한 끝없는 욕망은 마음을 결코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저는 관직에 있을 때도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필요 이상의 물질을 쫓지 않았고 명예욕도 경계했습니다. 이것이 저를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내적 자유를 지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절제의 실천법. 하루 한 가지 포기하기를 시도해 보십시오. 간식, SNS, 충동 구매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무언가를 사기 전에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일주일 후에도 원할까? 라고 자문하십시오. 디지털 절제를 실천하십시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확인하고 하루 30분씩 줄여보십시오. 넷째, 정자 마이너스 고요함의 회복. 저는 매일 조용히 앉아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명상과 비슷한 것으로 끊임없이 흔들리는 마음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는 수련입니다. 정자의 실천법. 하루 5분부터 시작하십시오. 편안하게 앉아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잡념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잡념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떠오르는 생각을 구름처럼 흘려보내십시오. 점차 시간을 늘려 10분, 15분, 20분으로 확장하십시오. 명상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양이 가져오는 변화. 마음을 닦는 수양을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감정의 기복이 줄어듭니다. 작은 일에 크게 화내거나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관계가 개선됩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타인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내적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본성의 회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맑고 고요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만 살아가면서 쌓인 번뇌와 욕망이 그것을 가렸을 뿐입니다. 수양은 먼지를 닦아 본래의 맑은 거울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통합, 인내, 배움, 수양의 조화. 이 세 가지 가르침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배움을 가능하게 하고 배움은 수양의 방향을 제시하며 수양은 다시 인내의 힘을 길러줍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입니다. 예를 들어 명상을 시작했는데 잘 되지 않는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명상의 원리와 방법을 배우면 더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이라는 수양을 통해 더 깊은 인내심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현대인을 위한 실천 계획.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주 인내 주간. 매일 3초 호흡 실천하기. SNS 보는 시간 30분 줄이기. 작은 성취 일기 쓰기. 둘째 주 배움 주간. 매일 15분 독서하기. 한 가지 실패에서 교훈 찾기.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기. 셋째 주 수양 주간. 하루 한 끼 마음 챙김 식사하기. 감정 일기 쓰기. 하루 5분 명상 시작하기. 넷째 주 통합 주간. 앞의 모든 실천을 통합하여 자신만의 일과 만들기. 한 달간의 변화 성찰하기. 다음 달 목표 설정하기. 마치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사랑하는 현대의 벗들이여, 저는 500년 전 조선 땅에서 개혁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당장의 성과를 보지 못해 좌절할 때도 많았지만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49년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제 가르침은 수백 년을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걸으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작은 실천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3초 호흡이든 5분 명상이든 15분 독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했던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 반드시 그에게 맡긴 일이 있다. 그러므로 먼저 그 마음과 몸을 시련으로 단련시킨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마음을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원망하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인내하며 배우고 마음을 닦으면 어느새 더 성숙하고 평화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실천 과제.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을을 실천하겠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마음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갑시다.